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월요일이네요. 아마도 이 영상을 올릴 때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우산 챙기셔야겠어요. 우산 챙기시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어요. 좀 읽어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몇 년 동거하다 식을 2년 전에 올렸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육아에 전념했고 몇 년을 같이 지내며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기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건설업 관리지 종사자라 해외며 타지로 일을 다닙니다. 주말마다 오거나 한 달에 3-4번 정도 집에 옵니다. 그러다 저번 주말 집에 왔는데 항상 집에 오면 피곤에 쩔어 있었기에 자게 냅두고 애보고 있었어요. 남편을 항상 믿기에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로 핸드폰을 보는 건 안 했어요. 근데 여자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갑자기 확 오길래 안 보던 남편의 핸드폰을 뒤척거렸죠. 게임에서 하트 오는 것도 많고 회사 직원도 엄청 많아서 보다가 귀차니즘이 몰려오더라고요. 안 보려고 다시 놔두려다가 혹시나 해서 차근차근 봤더니 생판 처음 들어보는 여자의 이름과 친구와 이상한 내용들의 문자. 카톡 메인 사진에 야시시하게 입고 누가 봐도 천박해 보이는 여자. 잘 지내? 요즘은 어디서 일해? 응, 요즘에 나 서울에 있지. 누나는 뭐 하심? 어디에 있어? 아직 술방구? 옮겼어.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술집으로. 거긴 어딘데? 여기는... 야, 그래? 메인 사진 내 스타일인데? 그쪽으로 가면 함 놀러 갈게. 그리고 남편 친구와의 문자와 카톡 내용. 문자 내용. 야, 방순이 누나 전번 뭐냐? 그때 머리 길었던. 번호 좀 알려줘봐. 이후 남편 친구와 남편과 통화함. 내용은 알 수 없음. 이 다음 방순이 누나에게 문자 하나를 발송함. 카톡 내용. 밤 11시경. 들어갔냐? 집에 다방 레지 불렀다. 아나, 이게 뭐고? 자라. 이외에도 카톡에 누가 봐도 천박해 보이는 여자들 몇 명 있었습니다. 이름도 이상한 걸로 저장되어 있었고요. 술집인지 다방인지 다니면서 연락처를 뿌리고 다닌 거죠. 일단 확인된 건 위 내용들이었고요. 보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보라고. 혹시나 해서 스크린샷 찍어서 제 폰으로 다 전송시켜놨고요. 이야기하는 도중 핸드폰에 있던 저 내용들을 다 삭제하더니 네가 오해했어.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줄 알고 증거자료 다 모아뒀지. 처음 내용은 3년 전에 저 여자가 일하는 바에 2-3번 갔는데 그 여자가 카톡으로 3년 만에 아는 척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술집 여자들한테 연락처 뿌리고 다녔냐? 했더니 그냥 일하다가 직원들 챙겨주느라 간 거야. 전날도 다음에 직원들하고 같이 가려고 물어봤던 거고 한 번 가고 연락 안 했어. 3년 만에 한 번 가고 어떻게 아무 어색함 없이 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참. 기억력도 붕어면서 저런 건 기억력 짱이더라고요. 카톡 내용은 자꾸 발뺌하다가 제가 통화 목록, 카톡 대화, 문자 내역 다 뽑으러 가자고 난리치니까 어제 사실대로 말하더군요. 사실인즉 남편이 퇴근 후 시댁을 갔는데 시댁이 현재 근무 중인 곳에서 20분 거리에 있으며 동네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술 한잔 할까 해서 동네로 갔는데 지나가는 중 친구와 친구의 지인들과 인사를 하였는데 그중 머리 긴 방순이 누나를 봤답니다. 별 생각 없이 방순이 누나의 연락처가 알고 싶었답니다. 남편의 친구는 제가 취조하니 저한테는 알려주지 않았다 했지만 남편은 친구가 방순이 누나의 친구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방순이 누나의 친구한테 문자로 방순이 누나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다리 건너 물어가며 알려고 했던 게 별 생각 없이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헌데 남편은 그게 끝이랍니다. 문자를 보냈으나 상대 쪽에서 답변이 없어 말았답니다.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친구들도 그날따라 만나질 못하였고 아쉬운 마음으로 시댁이 아닌 숙소로 향하던 중 회사 동료가 놀러오라고 하여 심심한 마음에 회사 동료 집으로 124에 전화를 해서 다방 아가씨를 부르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거리상 배달이 되지 않아 그냥 다시 숙소로 가서 잤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시는 집에 발길 들이진 마라. 용서해줄 때까지 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니네 부모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나랑 애기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어이가 뺨을 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남편의 만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남편은 계속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머리가 잠시 어떻게 됐었나봐. 미쳤었나봐. 그렇다고 내가 일을 치른 건 아니잖아. 잠자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도중에 다 스탑했잖아. 개뿔. 자기가 혼자 난리 쳐놓고 다방 레지와 방순이 누나는 진행이 안 된 거였고 술집녀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상태죠.
여보가 원하는 대로 각서 쓰고 핸드폰 번호 바꿀게. 핸드폰, 문자, 전화 통화 내역 문서로 뽑고 마음 치료할 시간도 줄게. 앞으로의 고부 갈등 문제 시 방패 역할 다 할 테니까 용서해줘. 라는데 무슨 말을 하던 용서가 안 되네요. 저렇게 밖에서 총각 행세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떳떳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다녀놓고선 집에만 오면 잠 온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잔소리도 말라고. 이것만 문제이면 오히려 다행이죠. 이외에도 다니던 직장에선 월급도 제때 안 나와 돈 쪼달려. 10월드는 저 못 잡아먹어서 안달. 애도 혼자 키워. 남편은 한눈 팔고 다녀. 어디 마음 둘 곳도 없고 정말 최악입니다. 오늘도 전화로 한바탕 했고요. 다음 주 시댁 제사도 있고 추석 이후 시댁 통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소리 하려고 지켜보는 듯하여 남편한테 네가 저지른 만행 네 입으로 직접 말하고 네 죄로 인해 내가 이혼을 염려해 두고 생각 중이니까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말해라. 남편 놈이 이 모양이니 시가족은 더 미워 보이더군요. 이후 집 문제로 인해 재계약할 부분이 있어서 통화를 해야 하는데 운전 중이라더니 4시간이 넘어도 연락이 안 돼서 받을 때까지 7, 8번 정도 했어요. 온갖 상상을 다하며 혹시 그년들 중 누구와 같이 있거나 또 다른 술집 여자들 만나는 건 아닌 건가 했는데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출장 와서 자고 있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그리 또 오해 삼을 행동을 하고 있냐며 제가 비꼬 왔습니다. 계속 미안하다 하더니 자기가 현재 있는 곳 숙박업소 이름과 호수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아닌 거예요. 다시 전화해서 미쳤어? 너 어디야? 막 그랬더니 잠결에 창밖으로 보고 알려줬는데 옆 건물 모텔이었네. 잠결이라. 제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있는 곳 영수증 챙겨갈 테니 나중에 봐봐. 그러면서 다시 숙박업소 이름과 호수를 말해주는데 아까 알려준 곳은 3층, 현재는 7층. 잠결이라며 술도 안 먹었다는데 층수까지 1, 2층 사이도 아닌 3층에서 7층? 차이가 큰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이 온다. 미안한데 자야겠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전 홧김에 다방에 레지 불렀나 보네? 했더니 갑자기 자기 죽는 걸 보고 싶냐며 차 사고를 냈다는 둥 헛소리를 하더니 연락 안 됩니다. 처 주무시나 봐요. 목소리가 몽롱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오바인가요?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내 남편이 저런 경우라면 그냥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 있나요? 시집 안 간 제 친구에게 정말 부끄럽지만 이 사실을 말하였는데 친구는 너무 다그치지 말고 아이를 봐서 용서해주랍니다. 말 그대로 몸을 섞은 것도 아닌데 봐주랍니다. 전 못 그러겠어요. 믿음이 깨져버린 이상. 이혼은 최대한 보류하고 있긴 한데 제가 참 싫은 게 욱하는 게 있고 불같지만 금방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일 얼렁뚱땅 넘어가면 저만 또 바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하게 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현실적인 답변 기다리시죠? 상처받지 마시고 들으세요. 신랑이 끼가 많아서 아마도 글쓴이가 감당 못할 듯 합니다. 저 사람은 이중생활을 하고도 남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고요. 여자랑 끝까지 가지 않았단 말은 믿지 마세요. 제가 볼 땐 작어도 남았습니다. 다만 변명한답시고 자기 딴엔 그래도 자지 않았다 라는 정당화를 외치는데 그걸 믿으시면 님 앞으로 바보 됩니다. 제가 볼 땐 분명히 작고요. 한 사람만 지속적으로 관계하며 만나지는 않은 듯 합니다. 이 여자 저 여자 걸리는 여자 만나는 습성이 있는 것 같고요. 여자가 꼬리치기 전에 신랑분이 먼저 작업 거는 형식일 겁니다. 제가 확답을 하는 것에 믿으시든 못 믿으시든 그건 글쓴이 선택입니다만 분명한 건 저런 부류의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고민하세요. 이 남자 이번 일로만 지나갈 사람 아닙니다. 거의 주말 부부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언제든지 여자 득실거리는 곳에 발 담그고 즐길 사람입니다. 가슴 아프겠지만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할지, 아이를 위해 참아야 할지, 버려질 내 인생을 나를 위해 다시 주워 담을지. 그리고 친구분한테 화가 나네요. 자식 위해서 용서해주라는 친구분 말이 굉장히 섭섭하게 들리네요. 이혼해라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산다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내 눈앞에서 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식 또한 그 아픔은 2배가 될 겁니다. 외도의 기준이 뭔데요? 부부간의 정조를 깨고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외도 아닌가요? 지금 님 남편은 님의 남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조를 깨트린 거예요. 저게 바람이 아니면 뭐예요? 제가 볼 땐 저건 그냥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에요, 태풍. 남편분 아주 치마만 둘렀다 하면 쫓아가서 어떻게 해보려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건 저뿐만인지. 뿐만 아니라 본인이 신뢰를 깎아도 모자를 파내 신뢰를 깎아먹는 짓을 하고 있으니 더하죠. 아이가 무얼 보고 배울지도 걱정되고 시댁에서도 뭐라고 한다면 그 집 그른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이 이러고 다닌다, 밖에서 바람피고 다닌다 라고 하면 시댁에서는 네가 잘못해주니까 애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라고 할 것 같은 스멜이 뭉클뭉클 올라오네요. 남편분은 정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영 꽝인분을 만나셨네요. 몸 안 섞었다는 건 순전히 지말일 뿐이고 증거 들킨 게 없으니 그리 우기는 게죠. 설마 그걸 믿는 건 아니죠? 다음 사연입니다. 3개월 전 장마철이었어요. 폭우에 심한 천둥번개까지 치는 바람에 흠칫 놀라 잠에서 깼어요.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제 방으로 들려오는 엄마의 울부짖음이 제 심장을 덜컥하게 했습니다. 제 방에는 문이 없어요. 집이 특이한 한옥 구조라 디귿자거든요. 벽으로 가서 자세히 들었는데 엄마는 아빠가 야근을 하시기에 비도 많이 오고 걱정이 되어 속옷과 음식을 싸서 아빠 사무실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건축 인테리어 일을 하셔서 야근하시는 직원들 자거나 TV를 보거나 작업복을 갈아입거나 하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작은 방에 빨간 여자 하일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울부짖음, 갈라서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엄마가 계속 추궁하고 소리 지르고 하자 갑자기 조용히 해. 라면서 탁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동전 소리가 나서 저도 듣다가 안방으로 달려갔는데 엄마는 바닥에 쓰러져 계시고 집에 장식용 저금통으로 놔둔 철제 요강이 찌그러져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고 이런 부모님의 잦은 싸움 때문에 언성만 높아지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미쳤어? 이럴 거면 이혼해! 라고 소리를 질렀고 누워있는 엄마의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을 때 제 맘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이번엔 또 어떤 년이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 엄마 저 때문에 많이 참고 사셨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한테 힘도 못 대주면서 맨날 반항하고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제가 참 미웠습니다. 아빠는 절 끔찍하게 생각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매일 매를 드신 나쁜 역할이었다면 아빠는 말하면 다 사주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외동딸 대우를 해줘서 사실 전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했었는데 이런 아빠한테 배신감을 당하다니. 한낱 발정난 개처럼 느껴지는 저희 아빠란 사람이 더럽고 역겨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대답만 단답형으로 했고요. 아빠가 씻으러 간 사이에 카톡이며 전화부며 문자 다 뒤져서 그 여자 번호 찾아냈습니다. 이름 참 촌스럽네. 방순이가 뭐야? 저의 제일 친한 친구한테 말해 그 다음 주 수요일쯤이었을 거예요.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아빠 사무실 옆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아빠가 차 타고 가면 택시 타고 쫓아갔고요. 6번 따라갔었는데 다 거래처 아니면 아빠 친구분들과 밥 드시는 거였어요. 그 여자랑 관계 정리했나? 라고 생각하는 7번째에서 숯불갈비집에서 그 여자를 만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빨간 하이힐 신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딱 봐도 술집 아님 다방 여자 같고요. 보라색 계열 푸른색으로 눈화장을 한 게 너무 싸 보였어요. 다시 한번 저희 아빠한테 실망했죠. 취향이 참 더럽더군요. 저희 엄마랑 정반대죠. 지 안 걸렸을 때 대기업 좋은 회사도 관두고 병원에서 7년 동안 병수벌하고 말기에서 완치까지 생명을 살려줬는데 은혜는 모르고 살만하니 다른 여자가 보이던가요? 아, 기가 막혀. 그것도 우리 엄마보다 이쁘지도 않고 못생긴 여자랑 웃고 물도 따라주네요. 기다렸어요, 밖에서. 약 40분 지나니까 나가더니 모텔로 가더라고요. 제 진짜 친한 친구지만 너무 창피했어요. 몸이 발발 떨리고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런지 물만 토하고 충격받으니 사람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차가 계속 모텔 주차장에 있는 게 확인돼서 편의점에서 제 친구 밥 사주고 약 3시간을 기다렸어요. 3시간 기다리다가 편의점 앞으로 저희 아빠 차 지나가는 걸 봤고요. 친구와 같이 택시를 잡아 놓칠 뻔한 저희 아빠 차를 다행히 찾아 미행했어요. 근데 아빠 차가 우리 동네로 가는 거였어요. 이상하다 했는데 그 여자 집이 저희 집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네요. 그 여자가 내려 초록색 대문으로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일단 어디 사는지까지는 파악했는데 어떻게 할까 2주 동안 이성 잃은 상상만 하느라 제 심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정말 마음 같아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기까지 했어요. 일단 친구랑 둘이 무작정 그 집 앞에 갔어요. 집 앞에 가서 돌멩이 몇 개를 그 대문 앞에 시끄럽게 던졌어요. 그러자 어떤 뚱뚱한 여자가 욕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같이 사는 사람이나 친구겠죠. 무서워서 친구랑 막 도망갔어요. 한심했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흘렀을까? 집에 가다가 정말 충동적으로 그 집 앞까지 가게 됐어요. 집 대문 앞에 멍 때리고 서 있으면서 인연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상상하니까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순간 갑자기 대문 문이 열리곤 그 뚱뚱한 여자랑 그년이 손에 목욕 바구니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냥 머리채부터 잡았습니다. 그리곤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울면서요. 작은 동네라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욕하고 그 옆에 있던 뚱뚱한 여자도 말리고 옆구리 때리고 했는데 정말 아프지가 않았어요. 아마 제 신경이 다 그녀한테 쏠려 있어서 그런가 봐요. 집에 와서 보니까 퍼렇게 멍들었더라고요. 죽어도 이 머리는 놓지 말자. 이 머리 놓으면 우리 가족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울고불고 옷은 다 뜯어지고 나중에 누가 뒤에서 절 안고 끌고 가길래 보니 동네 세탁소 아저씨더라고요. 막 울었어요. 아마 다 들으셨을 테니 저희 아빠 얼굴 들고 못 다닐 것 같네요. 그러다 그 여자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더니 니네 집으로 가자. 라데요? 어떻게 갈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디 사는지 아는 거 보니 주말에 할머니 댁에 엄마랑 저랑 갈 때마다 저희 집에 왔을 그 여자 상상이 되네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 여자랑 그 여자 친구랑 같이 저희 집에 갔습니다. 그때 고모와 고모부,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 엄마 아빠가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전 들어가자마자 울음이 터져 엄마를 불렀고 그 여자가 딸년 교육 똑바로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반병구 되는 거 보기 싫으면. 이러네요. 저희 아빠요? 멀대같이 서 있네요.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하네요. 그 여자가 나에 대해서 우리 엄마한테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우리 엄마요? 갑자기 저에게 안경 벗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경을 벗으니 제 뺨을 처음 맞아본 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한테 사과를 하시는 제 어머니를 보고 저는 이성을 잃어서 저년이 아빠랑 바람난 술진년이라고 악을 쓰고 울고 하니까 고모가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곧 들어오셔서 같이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가 제 뺨을 어루만지면서 아까는 그 여자들이 너한테 해코지 같은 거 할까봐 내 딸 지키려고 그런 거야.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이혼하라고, 제발 이혼하시라고, 저를 위해 사시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 행복을 위해 사시라고 했고 엄마는 가슴을 치면서 계속 우셨습니다. 저희 엄마요? 그 여자랑 아빠랑 그렇고 그런 거 다 아셨답니다. 제가 그걸 왜 가만두는 거냐고 물었는데 이미 네 아빠는 마음이 떠났어. 마음 떠난 남자 잡으려고 그 여자랑 그러고 싶지 않다. 제가 느끼기론 저희 엄마도 사랑 없이 아빠랑 사신 지 오래되신 것 같더라고요. 가엾은 우리 엄마. 나 키운다고 분식집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칼국수집에서 국수 뽑다가 기계에 손 다치시기도 하고 이젠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자궁에 물혹이 가득하다는 우리 엄마. 어떡해요? 저희 아빠는 돌아가신 셈 치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는 폐암 말기 선고받으시고 병원에 7년 동안 입원해 계셨었어요. 제가 유치원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눈 오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유치원에서 학예회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아빠가 오셨어요. 우리 아빠 원래 글씨 진짜 잘 쓰는데 지금도 그때 썼던 크리스마스 카드 보면 글씨가 막 삐뚤삐뚤해요. 아마 항암 치료가 많이 아프셔서 그랬나 봐요. 아빠가 그때 털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아빠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빠가 이렇게 빡빡이라서 창피하지. 라고요. 저는 워낙에 씩씩하고 밝은 애라 아니 우리 아빠가 유치원 친구들 아빠들 중에 제일 멋있어 라고 했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창피할 데가 없네요. 우리 아빠는 그날 그 추운 겨울에 항암 치료 받으시고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평생 생각할 거예요. 제가 결혼할 남자가 나타나도 우리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할 거예요. 저희 엄마 끝내 이혼하신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저도 우리 엄마랑 행복해지고 싶어요. 댓글입니다. 힘내요. 앞으로 진짜 좋은 일만 있을 거고 엄마도 행복해질 거고 온 가족이 다 부여잡고 행복해야만 행복한 가정인 거 아니에요. 엄마랑 둘이서 행복하게 씩씩하게 살길 바랄게요. 정말로 마음고생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대견하게 잘 버텼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다 잘 될 거예요. 행복하세요. 아빠는 다 잊은 걸까요? 자신이 아팠을 때 자기보다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리고 옆에서 병스발을 다 들어주던 부인이 있었다는 것을요.
분명 병원 보조 침대에서 쭈그려 자고 약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남편한테 미안해서 밥도 제대로 못 드셨을 텐데 그런 일들은 다 지워버린 걸까요? 빡빡머리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고 말해주던 귀하디 귀한 외동딸에 대한 기억을 버린 걸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진 않았을 테죠. 가슴이 아프네요. 정말 지켜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고 버리고 지우는 상황이요. 분명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텐데 허무하게 놓아버린 것들에 대해 말이죠. 제 이야기 읽는 것만 같아서 소름 끼쳤어요. 저희 부모님은 젊어서 결혼하셔서 자수성가하신 경우입니다. 물론 순전히 어린 저희 엄마가 온갖 굳은 일 다 해가시면서 읽어오신 거죠. 그렇게 20년도 넘은 우리 사업체도 있고 나름 부족한 거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아빠는 젊어서부터 여자, 도박 문제로 언제나 우리 집을 단칸방으로 보냈다가 다시 넓은 집으로 오면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였죠. 제가 21살 때 오빠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등록금을 내달라는 소리에 저희 아빠는 돈이 없다면서 우리 시중에 살 수 없는 값비싼 외제차를 사셨어요. 그것도 새 차로. 저희 엄마는 자식 교육도 못 시키면서 그런 차가 웬 말이냐며 사건이 시작됐었죠. 그때까지 몰랐는데 이미 엄마는 아빠의 여자 문제로 시달려 있었지만 자식들 때문에 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식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엄마는 아빠 차 창문을 망치로 다 깨트렸습니다. 아빠는 그걸 보자마자 엄마를 길거리에서부터 질질 끌고 오면서 손찌검을 했고요. 그렇게 엄마를 건드는 걸 보니 다 큰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빠를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걸 보니 저도 핑그릇 세상이 돌더군요. 그렇게 저는 순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지 중간중간 기억으론 제가 100kg도 넘는 거구의 아빠를 문 앞으로 들어 던졌습니다. 다신 얼씬도 하지 말라고. 네, 욕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저희 엄마는 가족밖에 모르고 사셨는데 여자의 눈이 멀어서 이 돈 저 돈 다 퍼부어주고 게다가 도박비까지 엄마가 다 갚아주시고 그런데 자식 대학도 못 보내면서 외제차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머리가 클 대로 큰 21살짜리 딸 앞에서 엄마를. 그렇게 집에서 아빠는 나가셨습니다. 동네에서 버젓이 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산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아빠는 이혼해 줄 테니 집 하나 내놓으라고 합니다. 엄마는 이혼하고 싶은데 나중에 딸 자식 시집 보낼 때 흠될까봐 꾹꾹 참고 있습니다. 글쓴이님, 제가 그 여자 쫓아가서 엎어버리고 싶은데 참는 이유요? 그러면 마음은 편하겠죠. 하지만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면 정말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 오래 못 가요. 결국엔 조강지처한테 돌아온다는 말 아시죠? 친구 마음 뭔지 아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다 벌 받아요. 어떻게든 벌 받고 평생 그렇게 빌어먹다가 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런 시간에 엄마랑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좀 더 많이 엄마 보살펴주세요. 최고의 효도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착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세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글쓴이에요.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세요. 힘들겠지만 어린 나이에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엄마를 위해서 조금만 힘내주세요. 그래도 대단하네요. 어린 나이에 아주 용감해요. 이 언니는 동생 마음 뭔지 다 알아요. 꼭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썰닭입니다. 그냥 씁쓸하네요. 불륜이라는 게 배우자에게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까지 상처를 주는 것인데 왜 바람피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사랑하면 안 되나요? 이 세상 모든 불륜 남녀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딴 여자와 외도를 하기 전에 한 남자와 바람을 피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는 누나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아는 오빠한테 카톡을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내 와이프보다 널 사랑해 하기 전에 나도 사랑해요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